2021년 1월 29일 이른 아침 중국 텐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 이날 법원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단 한 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롱자산관리공사 전 회장 라이 샤오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중국 4대 국유자산관리회사 수장이었던 거물이 처형되었다는 이 소식은 중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부패 사건으로 당시 그가 받은 뇌물 액수는 무려 17억 9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고, 놀랍게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현물 자산과 차명 부동산, 그리고 해외 은닉 재산을 포함하면 최대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베이징의 비밀 아파트에 숨겨진 현금 3톤, 그리고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시진핑 정부의 냉혹한 메시지까지, 사람들은 중국 금융계 최고 권력자인 라이 샤오민이 8일 만에 신속하게 극형에 처해진 배경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곧 그 추악한 비밀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3년 전인 2018년 4월 중순, 베이징의 화롱자산관리공사 본사 건물. 밤이 깊었지만 회장실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56세의 라이 샤오민 회장은 거대한 집무실에서 다음날 있을 중요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조용히 회장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회장실 앞을 지키던 경비원과 비서를 제압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이 샤오민, 당신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영장 없이도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법위의 권력을 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관들이었습니다. 라이 샤오민은 잠시 얼어붙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그는 짧게 중얼거리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조용한 회장실 안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8년 4월 17일 저녁,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라이 샤오민 동지는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날을 기점으로 중국 금융계 최고 권력자의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곧바로 라이 샤오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사실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베이징 외곽의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2018년 4월 말 수사팀이 그 아파트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철제 금고들, 그리고 바닥에 쌓여있는 수십 개의 여행 가방들. 수사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금고를 열었습니다. 순간 금고 속에서 붉은색 배귀한 지폐 뭉치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금고, 세 번째 금고를 열 때마다 끝없이 쏟아지는 현금 더미에 수사관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발견된 현금만 2억 7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무게였습니다. 현금의 총 무게만 3.1톤, 가늠조차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이어 붙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고, 쌓아 올리면 80층 건물 높이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현금이 너무 많아 바로 세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지폐 계수기 70대를 동원해 장시간에 걸쳐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라이 샤오민은 이 비밀 아파트를 슈퍼마켓이라 불렀습니다. 뇌물을 받고 나면 항상 그는 직접 차를 몰고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누가 뒤를 따라올까봐 일부러 길을 돌아가기도 했고, 목적지 근처에서도 몇 번이나 주변을 맴돌며 위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파트에 도착한 그는 직접 돈다발을 금고에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마치 장을 보러 가듯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항상 그는 뇌물을 받을 때 철저히 현금만을 고집했습니다. 계좌 이체나 수표는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그는 손에 잡히는 지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라이 샤오민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매일 눈앞에 쌓여 있는 돈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모은 돈이었지만 정작 그 돈을 쓸 용기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끔 금고를 열어 돈다발을 바라보며 잠시 안심했지만 동시에 그 돈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아파트의 현금 더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라이 샤오민이 숨겨둔 재산의 규모는 점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부동산, 그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택만 100채가 넘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는 물론 홍콩과 해외에도 고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자동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벤틀리, 롤스로이스, 벤츠 S클래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들이 그의 차고를 가득 메웠습니다. 또한 스위스제 명품 시계 컬렉션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모데마 피게, 개당 수억 원에 달하는 시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계를 수십 개나 모아둔 걸 보십시오. 그중 몇 개나 차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불상과 골드바, 유명 화가의 그림과 서예 작품, 진귀한 도자기와 고가의 골동품까지 라이 샤오민의 집은 더 이상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욕망이 직결된 하나의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이 샤오민의 사생활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법적 아내가 있었지만 그 외에 100명이 넘는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0명의 내연녀, 이 숫자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라이 샤오민이 세계의 100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100채가 넘는 부동산, 그의 비리를 도운 100명이 넘는 협력자, 그리고 100명이 넘는 내연녀, 이것이 바로 라이 샤오민의 세계의 100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가 한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아들까지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린 것으로 이는 중국 법률상 명백한 중혼죄에 해당했습니다. 당시 라이 샤오민은 막대한 부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수많은 내연녀들을 관리했습니다. 광둥성 주하이시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화롱자산관리 자회사가 개발한 이 단지의 전체 120채 중 100채가 특정인들에게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대부분이 라이 샤오민의 내연녀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추첨을 통한 분양이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조작된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내연녀들은 최고급 고급 빌라 단지에 모여 살게 했는데 라이 샤오민은 그들에게 생활비는 물론 전용 운전기사까지 제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황제의 후궁들이 모여 사는 별궁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렇듯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면서 라이 샤오민의 도덕적 나침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공적 자금을 멋대로 유용해 화려한 연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 여러 여성들과 측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파티에 참석한 조력자들에게 회사 돈으로 값비싼 선물을 사서 나눠주기도 했으며 내연녀들을 이용해 무분별한 성접대를 일삼았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술과 여자,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는 향연, 그리고 값비싼 명품 선물들, 라이 샤오민에게 국가의 돈은 더 이상 공공의 자금이 아닌 자신의 쾌락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라이 샤오민이 이렇게 막대한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끌던 화롱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설립된 중국 4대 국유금융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은행들이 떠안은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은 되팔아 수익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국가의 부실자산 청소부 역할을 맡은 기관이었습니다. 2009년 라이 샤오민은 화롱의 사장으로 발탁되었고 2012년에는 당서기 겸 회장으로 승진하며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화롱은 국가의 자산관리 회사가 아니라 그의 사금고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 샤오민의 뇌물 수법은 교묘하고 다양했습니다. 첫째, 투자 사업 개입. 기업들이 화롱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라이 샤오민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바쳐야 했습니다. 한 건당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뒷돈이 오갔고 그 대가로 기업들은 유리한 조건의 투자를 따냈습니다. 둘째, 부실자산 헐값 매각. 화롱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특정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챙겼습니다. 국가자산을 제멋대로 처분하며 사익을 챙긴 것입니다. 셋째, 인사청탁. 금융계에서 요직을 노리는 인사들은 라이 샤오민을 찾아와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결과 화롱 내부에는 이런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라이 샤오민 회장에게 잘 보이면 은행 인허가도 회사 인수도 승진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가 지배하던 화롱은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아니라 라이 샤오민의 욕망이 통치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라이 샤오민의 뇌물수수 건수는 총 22건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것은 3건의 초대형 거래였습니다. 첫 번째 거래 6억 2천만 위안, 두 번째 거래 4억 9천만 위안, 세 번째 거래 2억 6천만 위안, 단 3건의 거래만으로 13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셈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그가 받은 뇌물 총액은 17억 8,800만 위안, 이는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부패였습니다. 여기에 공금 횡령 2,513만 위안까지 더해지자 그의 부패 규모는 이미 숫자로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금뿐 아니라 뇌물로 받은 금괴와 보석, 명품 시계, 슈퍼카, 고급 부동산까지 그가 쌓아올린 재산은 한 개인의 탐욕이라 부르기엔 너무 거대했습니다. 검찰이 공식 확인한 금액만 약 18억 위안, 한화로 약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현물 자산과 차명 부동산 그리고 해외 은닉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언론과 금융권 내부 추산에 따르면 이 모든 재산을 합쳤을 때의 규모는 최대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금 3톤, 금괴 수백 개, 시계 수십 개, 부동산 100채, 라이 샤오민이 쌓아올린 제국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한 국가의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당시 라이 샤오민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현금만을 고집했고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90대 노모의 통장에 3억 위안이 넘는 거액을 숨겨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측근과 부하 직원의 명의까지 빌려 복잡한 자금 세탁망을 구축했고 이렇게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치밀한 위장도 국가의 반부패 수사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라이 샤오민은 극빈한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1962년 장시성 루이진의 작은 시골 마을,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총명하고 부지런했던 소년 라이 샤오민은 1979년 대학 입시에서 고향 루이진 지역 전체 수석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희망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난카이 대학교 경제관리학과에 진학해 학업에 매진했고 1983년 졸업과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에 입행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청년이 중앙금융권의 엘리트 코스에 입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유능했던 젊은 라이 샤오민, 그는 빠르게 승진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인민은행의 여러 요직을 거쳐 2003년에는 중국은행업감독위원회, 2005년에는 베이징은행감독관리국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는 화롱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발탁되어 금융기업 경영인으로 변신했습니다. 2012년 공산당은 그를 화롱의 당서기 겸 회장으로 임명했고 이렇게 라이 샤오민은 명실상부한 회사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소년이 국영 대기업의 정점에 오른 라이 샤오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조용히 자라나는 탐욕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 하나도 거절하던 그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유혹은 더 많아졌고 그는 서서히 금권 유착에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당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던 초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오만과 탐욕이 차지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도 그를 자극했습니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곧 물질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18억 위안의 뇌물과 100명의 내연녀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부패 스캔들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018년 4월 당국에 체포된 라이 샤오민은 그해 10월 공산당에서 제명되고 모든 공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신문이 이어졌고 끝내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국영 CCTV는 그의 자백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화면 속의 라이 샤오민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쓰지도 못했고
전부 몰수되었습니다. 함께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금고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오는 붉은색 지폐 더미들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중국인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환생한 줄 알았다. SNS는 라이 샤오민에 대한 분노와 조롱의 글로 뒤덮였습니다. 2020년 8월 11일 텐진시 제2중국인민법원에서 라이 샤오민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선 그의 얼굴엔 한때 중국 금융계를 호령하던 권세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10년간 17억 8,800만 위안의 뇌물 수수, 2,513만 위안의 공금 횡령,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또 다른 가정을 꾸린 중혼죄, 라이 샤오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진술에서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제 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늦은 참회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5일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라이 샤오민을 사형에 처한다. 법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뇌물수수액이 특별히 거대하고 범행수법이 극도로 악질적이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중국에서 경제범죄로 즉각적인 사형을 선고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2년 집행유예형이 함께 선고되고 그 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치권의 거물급 인사들조차 이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룽 전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역시 막대한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2년 집행유예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중국 법학자들 역시 현대 중국 사법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라이 샤오민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없이 즉각적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만큼 당국이 그의 죄를 중대하게 판단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이후의 속도였습니다. 선고 16일 뒤인 2021년 1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이 신속히 사형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심제 구조가 아니라 2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항소하면 그 다음 재판이 곧 최종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최고인민법원, 즉 중국의 대법원격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시 라이 샤오민은 1심 선고 직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곧바로 최고인민법원의 재심사 비준 절차로 넘어갔는데 놀랍게도 보통 2에서 3개월이 걸리는 이 과정이 단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1심 선고 후 불과 16일 만에 사형이 승인, 사형 승인 이후 8일 만에 집행, 재판 개시에서 처형까지 단 24일, 중국 사법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이른 아침, 형 집행을 앞둔 라이 샤오민은 가족들과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찾아온 가족들 앞에서 그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몇 마디를 전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돈도 수많은 내연녀들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라이 샤오민은 형장으로 호송되었습니다. 형 집행 직전 라이 샤오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며 법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당과 국가가 내게 준 기회를 저버렸고 조직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국가와 가족, 그리고 내 인생에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그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사 바늘이 그의 팔에 삽입되었고 치명적인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라이 샤오민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향년 58세, 권력과 탐욕에 취해 질주하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그의 사형 소식은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통쾌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정부가 보낸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겠다며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체포되고 숙청되었지만 라이 샤오민처럼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패 단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라이 샤오민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끌던 화롱자산관리공사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을 쥐고 있는 국가급 자산관리 회사였습니다. 부실채권 정리라는 명분 아래 수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이 움직였고 그 자금의 흐름은 군부, 지방정부, 고위 간부들의 이권과 얽혀 있었습니다. 즉 화롱의 장부를 열면 중국 권력층의 돈의 지도가 드러나는 셈이었습니다. 또한 라이 샤오미는 인민은행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 국유은행, 자산관리공사를 거치며 중국 금융권의 내부 구조를 통째로 꿰뚫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내부에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 자금의 흐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윗선의 이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외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알고 있던 중국 금융 권력망의 비밀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체포 이후 화롱 내부 자료는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감사팀과 회계 담당자, 자회사 대표들이 한꺼번에 전보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베이징 아파트에서 3톤의 현금이 발견된 이후 언론은 그 돈의 출처보다는 라이 샤오민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돈을 줬는가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이야기가 강조됐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금융 네트워크의 붕괴에서 한 개인의 부패로 축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사형은 법의 집행이 아니라 정치의 집행이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결정 없이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당시 텐진 법원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법이 왜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비준 이후 단 8일 만의 집행, 중국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그의 범죄보다 무서운 건 그가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초기 라이 샤오미는 검찰의 수십 명의 고위 인사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방정부, 일부는 중앙금융당국, 심지어 군과 당 고위층까지 거론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리스트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고 라이 샤오민의 사형과 함께 기록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진짜 원했던 건 부패한 금융인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포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누구든 없앨 수 있다. 라이 샤오민의 죽음은 한 개인의 종말이자 권력 내부를 향한 경고, 그리고 시진핑 체제의 절대 통제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